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공동부유 체제가 뭔지 알아봤고, 그럼 기업 대리기 이거 한번 볼게요. 지난해 2020년 11월에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 엔트그룹을 상장을 중단시켰어요. 어디서? 중국 나라에서. 여기에 알리바바 그룹의 총 수장이 마윈이란 사람인데, 이 마윈이 어떠한 경제 심포지엄에 가서 중국의 금융제도는 낡은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1위 기업인 건 알겠는데 니들이 감히 정부한테 도전을 해? 아니,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데 네가 뭔데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정부가 화를 내요. 그래서 이 마윈을 잡아요. 잡아서 너가 뭔데 그러냐 하면서 여기 사람들 이렇게 쭉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너 한번 막말로 견뎌봐 하면서 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그 제재의 첫 번째가 자회사 엔트그룹을 상장을 중단했어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 마윈은 엔트그룹을 상장하면 IPO라고 하죠. 상장하는 걸.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회사를 더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 이거 들어보셨어요? 벌금 3조 원 이런 거? 우리나라 뭐 기업들 뭐 잘못했어. 그래서 벌금 맞으면 이렇게 3조 원 이런 거 들어보셨? 없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회사 어떻게 해요? 휘청거리죠. 휘청. 업계 1위였지만 이렇게 맞아버리면 IPO도 안 돼. 벌금 맞아. 그리고 앞으로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들의 규제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알리바바 그룹은 어떻게 되겠어요? 쭉 떨어지겠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잘 돼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6월 얼마 전이에요. 디디치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니네 우리나라 기업인데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해야지. 뭔데 니네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 그래, 열받았죠, 중국이. 그래서 7월에 디디치싱 상대로 인해서 보안 조사 방침을 공개했어요. 야, 너네들 이제 얘네가 무슨 회사? 우리나라 소카 같이 그런 자동차 공유 업체예요. 너네들 개인 정보를 받아서 똑바로 관리 안 했네. 그러면서 인터넷 안보 심사를 한 거죠. 그래서 국가 데이터 안보 위험 방지, 국가 안보 수호, 공공이익 보장 이런 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벌금도 나올 것이고 제재도 될 것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업계 1위 알리바바 그룹, 디디치싱 얘네들이 지금 중국의 자체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 벌금 때려 맞고 제재 당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쟤네만 있냐? 알리바바하고 디디치싱만 있냐?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올 7월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방과 후 사교육 금지를 발표했다. 이게 이유가 저는 이거 보고 참 어이가 없는데, 사교육 금지 그래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자, 일단 사교육 금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교육 교육 업체들, 온라인 교육 업체들, 요런 업체들 타격이 크겠죠. 사교육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네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봤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2025년 기준에서 중국 인구가 감소를 한다. 그럴 위험이 있다. 이걸 감지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출산율이 되게 낮아서 앞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꺾이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얘네도 지금 그걸 위험을 감지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학계 출산율이 0.84명인가 그러고 중국이 1.3명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많지만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간다.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왔냐면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예요.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렸죠.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에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하게 돼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자산이 뭐야? 부동산. 얘네가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 추세예요. 상승을 하고 있는. 집값이 상승을 하니까 젊은 층이 결혼하기 힘들어져. 또는 돈이 없어. 집이 없으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결혼 나이가 늦어져. 돈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출생률이 감소한다.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한 명만 낳는다는 거죠.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이 한 명도 교육비 문제로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안 낳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를 했더니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 나이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아이의 출생률이 감소가 되고 아니더라도 결혼을 어떻게 어렵게 했어. 집을 구했어. 부동산을 어떻게 구해서 결혼을 했는데 얘네들이 낳아도 한 명만 낳아. 이유를 알아봤더니 얘네 교육비 문제가 크다는 거죠. 한 명을 여러 명 낳아서 대충 키우는 것보다 몰빵해서 이 한 명을 인재로 만들자. 그래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죠. 얘네도 그 교육열이 엄청나요. 근데 이 교육비 문제 때문에 안 나? 그래? 그럼 이 교육비 문제 이거 뭐야? 사교육이잖아. 공교육, 학교 교육 말고 그럼 사교육을 없애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참 결론이 황당하죠. 그래서 사교육을 금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교육주들 주가 폭락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